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 많고 맞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삼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역사와 이 세상 모든 지식과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융합하라. 삼일체가 출발이요 과정이요 결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 부대를 바꾸라.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신학자가 되라. 에드워드는 교인들에게 신학자가 되라고 강조하고 신학을 가르쳐야 된다고 그의 책에 보면 나옵니다. 목사 과학자, 목사 의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설교 잘해야 돼요. 바르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에 전도자가 되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화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드디어 수소의학 치유신학 건강학교가 세계 최초로 치유신학 4가지 에덴 동산에 있는 물과 공기와 채식과 운동을 가지고 수소로 이것을 최고의 지식을 융합해서 성경과 융합했습니다. 건강의 핵심으로 이것을 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수소의학, 치유신학 너무너무 기쁩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고 병을 고쳐주라 명령하셨잖아요. 자, 감사합니다. 19일 20일입니다. 아시아 한국시대 2020년 신년 특별설교 오늘은 8번째가 벌써 8번째네요. 3가지 태풍, AI 태풍 무섭죠. AI 태풍이 제가 지금 80인데 모든 자료에 의하면은 100세까지 제가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도 건강하게 산다는 겁니다. 왜? 벽을 다 고쳐버려요. 10년 후에는 암이 정복되고 모든 병을 고쳐요. AI가. 의학 분야만 해도 엄청납니다. 다른 분야는 상상도 못해요. 과학의 마지막이 놀랍도록 장을 형성할 겁니다. 과학의 태풍이에요. 마지막 태풍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한국 중심 태풍이 저는 일어날 걸로 확신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근거로 창세기 9장 26절 27절 늘 말씀드립니다. 40년 동안 이 구절을 연구했습니다. 셈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스라엘이에요. 그 다음에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된다. 함족이죠. 그리고 야벳은 창대케 한다. 서구, 유럽, 미국 그쪽이죠. 꼭 이대로 됐잖아요. 너무너무 신비롭잖아요. 이 구절인데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지 아니했다. 그러면 성경은 무너지죠. 꼭 이대로잖아요. 하나만 남았어요. 셈의 장막이에요.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야벳이 거한다. 야벳 시대 서구 문명이에요. 서구 문명이 어디에 거하느냐? 이스라엘에게 거한다 아니에요. 아시아 한국이에요. 우리는 유럽과 가까워요. 우리는 미국과 가깝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놀랍습니다. 3가지 태풍, 3가지 태풍은 3가지를 열어준다. 로마서 1장에서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3가지 태풍이 보여준다. 가족부들을 3가지 태풍이 바꿔준다. 3가지 태풍이 쌀의 시대도 아니요, 이삭의 시대도 아니요, 곡식의 시대를 활짝 재림의 시대를 열어준다.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AI 태풍, 과학의 태풍, 오늘은 아시아 한국의 태풍 비교 통합 가설로 제시합니다. 10가지 성경 구절이 상고사와 일치한다. 너무너무 놀랍죠. 삼일체 신앙, 유일신 신앙, 제사 신앙. 세계 최초예요. 어느 나라가 그 나라에 있는 역사가 성경과
이스라엘 빼고요. 일치한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놀라워요. 어느 나라가 삼일체 민족으로 1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어느 나라가 최초 과학, 최고의 과학, 이건 어제 했잖아요. 놀라웠습니다. 오늘은 1만 년 역사, 환단고기 민족이다. 그리고 앞으로 부도지 민족, 수메르 민족, 그리스 철학, 과학을 기원의 민족, 천부경 민족, 고조선, 오문명 민족, 종말론 민족, 하나하나가 책 한 권입니다. 저를 감싸고 있는 역사적인 놀라운 역사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달에 얼마 안 되잖아요. 환단고기 언급했다. 저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강단사과와 제야사과가 첨예한 대립 양보 없잖아요. 저는 제야사과, 강단사과를 존경하며 제야사과의 이론에 깊이 연구를 했다. 그래서 제야사과는 지금 위치를 잡지 못하고 있거든요. 강단사과는 제야사과에게 무한참하게 공격을 또 받고 있거든요. 대통령께서 뭐라 했냐면요. 대통령이 한 말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오늘 환단고기니까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환빠 논쟁에 대한 내용을 아느냐. 동북아 역사 이사장의 동북아 재단 이사장의 문교부 보고를 받으면서요. 충격을 받았죠. 환빠는 환단고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환빠라고 놀리는 용어거든요. 그렇게 아느냐, 그렇게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 장면이 참. 그 다음에 재단의 고대사 연구 박임을 지적했습니다. 이사장이 모른다고 하니까 동북아 재단은 고대사 부분 연구에 아예 관심이 없는 모양이다. 동북아 재단은 고대사 연구를 안 하는가? 고대사 연구를 제야사과의 견해가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저 만주 지방에 있었던 한사군이 저 평양에 있다. 그래서 평양이 중국이 자기 나라라고 여기를 수도에 있는 보고서를 작성했거든요. 그 보고서는 독도가 빠지기도 했어요. 동북아 재단이 100 몇십억, 200억을 쓰면서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국회에.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사료에 대해서 또 이사장이 모른다고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역사가 아닌가? 유물 같은 물리적 증거만 증거인지 문헌에 기록된 것도 증거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쟁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환단고기는 문헌 사료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렇다면 환단고기는 문헌이 아닌가? 왜 문헌으로 취급하여 연구하지 않느냐? 왜 환단고기를 문헌으로 보고 연구하지 않는 연구해라 그 이야기거든요. 엄청난 저로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환단고기를 정말 많이 연구했거든요. 제가 40년 됐어요. 여러분들 환단고기가 1979년도에 발표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85년도부터 계시록을 하면서 환단고기 이야기들을 접하게 됐고, 야, 그것이 알려졌어요. 전 국민에게 급속히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이 책을 제가 쓸 수 있게 된 거죠. 대통령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환단고기는 5권의 책입니다. 그런데 1만 년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뭔 말이냐? 간단하게 보세요. 우리나라는 환인, 환국, 환웅, 배다구, 당군, 조선국, 이거 신화라고 그러잖아요. 신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예요. 근데 환인, 환국 이전에 마고성 시대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부터 노아 때까지 그것을 기록된 것이
박재상이 쓴 부도지거든요. 그 BC 7197년 이전이에요. 지금 AD 2026년이니까 만년이 되잖아요, 거의. 그 다음에 여기 역사는 정확히 성경이 너무 누락이 됐습니다. 창세기 5장은 거의 완전하다고 봐요. 그 다음에 창세기 9장의 족보와 창세기 10장의 족보가, 10장의 족보는 여러분들 참 놀라워요.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야벳 족속을 이야기하고요. 6절부터 20절까지는 함족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21절부터 놀라운 족보가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다. 벨렉은 장남이고 차남이 욕단이다. 근데 차남 족보를 쫙 스바를까지 갔다. 동쪽 산을 거쳐서 스바까지 갔다. 창세기 10장에서 이스라엘은 벨렉이고 욕단은 우리 민족 조상으로 저는 보거든요. 왜 야벳은 한쪽 줄기로 이야기하고 함족은 한쪽 줄기로 이야기하면서 셈족은 두 쪽으로 나누느냐 말이에요. 창세기 9장에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셈족은 26절에 셈이 하나님 찬양했고 야벳이 셈의 장막에 또 하나의 셈족이 있잖아요. 그 근거가 창세기 10장 11장에서 딱 입증이 돼요. 10장은 먼저 셈의 장막으로 저는 추정하는 욕단의 후손이 스바로 갔다. 저는 그렇게 연결하거든요. 근데 11장에 와서 놀랍도록 바벨탑 사건이 1절부터 9절까지 하고 10절부터 또 셈의 족보가 나와요. 그건 이스라엘의 족보예요. 왜 벨렉의 족보를 11장에 32절까지 하고 왜 동생 욕단의 족보는 10장에서 하느냐? 왜 셈은 두 족보가 있냐? 함은 하나의 족보밖에 없고 야벳도 하나의 족보밖에 없어요. 왜 두 족보가 10장 11장에서 나눠지느냐? 이스라엘의 역사와 욕단의 또 하나 욕단이 그러면 누구냐? 추적해서 환인 왕국 우리나라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이 1만 년 이상의 역사가 된다. 셈족은 두 부류예요. 창세기 9장 26절 27절이 정확히 또 말하죠. 셈이 하나님 찬양한다. 창세기 11장에 셈의 족보 이스라엘이에요. 야벳은 셈의 장막에, 이것은 창세기 10장에 에벨의 둘째 아들 욕단의 저 스바, 시베리아, 바이칼 호수까지 이동한 민족, 우리나라 상고사 민족입니다. 저는 확실하게 여기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구성 시대, 황국 시대가 7197년도에 나라를 세웠고 3800여 년 동안 배달국 시대, 단군 조선 시대, 이것이요 성경으로 보면 여기는 대홍수 이전까지, 그리고 셈의 후손들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여기는 에벨, 벨렉, 데라, 셈 이쪽에서 연결됩니다. 그리고 족장시대, 아브람 시대는 단군 시대예요. 역사가 비슷합니다. 이렇게 1만 년 역사를, 이걸 제가 입증했다 그 말이에요. 책 5권에서. 이것은 도표로만 1만 년이 뭐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도표나 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논쟁을 일으킨 환단 고기는 책이 5권이에요. 삼성기 상, 아남노, 신라, 아남노가 썼습니다. 삼성기 하는 원동준, 신라 사람이 썼어요. 상하. 단군세기는 이암, 고려시대 이암이, 이 사람은 당대 최고의 서각들이에요. 천재들입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북부여기는 범장이 고려시대에 썼고, 태백일사가 마지막에 이맥이 조선시대, 우리가 조선, 이시조선시대 책이 나왔어요. 이것을 개연수가 1911년도에 이것을 한 권의 환단곡이라 모았습니다. 흩어져 있는 5권을. 일제가 중국이 한국 상고서를 다 불태우고 없었어요.
상고사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찾아가지고 독립투사거든요. 개연수가 1911년도에 이걸 모았다. 이게 환단고기. 환단고기라는 것은 환인 황국부터 당군까지 역사, 그것을 복원했다. 환인 황국, 환웅, 배달국, 당군, 조선국, 신하라고 하는 이 역사를 문헌 찾아서 입증을 했다. 세계사가 놀랄 일입니다. 세계적인 대사건이에요. 환단국이. 이것은 이번 쪽은 내일까지 또 2번, 혹시 3번까지 할지. 내일은 환단국을 반대하는 입장이 이론이 뭐냐, 그런 문제까지 제시하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놀랍게 삼성기 상은요, 시간이 또 이렇게 많이 가네요. 안암남 민족의 기원인데, 이것은 환인, 황국, 배달국, 당군, 조선까지 삼성조로 역사가 기록됐습니다. 삼성기 하는 똑같은데 환인, 황국, 환웅, 배달국, 당군, 조선 왕들이 나와요. 환인, 황국은 7대 3300년이 지났다. 환웅, 배달국은 8대 1600년이 지났다. 당군, 조선은 47대 2900여 년이 지났다. 왕들이 역사가,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삼국지사에 보면은 환인, 환웅, 당군 세 사람이 한때 있는 것처럼 그런 기만, 그런 어리석은 불교 문화권에서 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신화라고 그래버리고 역사를 말살했거든요. 이 모든 것을 저도 5권으로, 환단고기는 환인 황국부터 당군까지 복원했지만 저는 죄송합니다. 환인 황국 이전에 마고성시 에덴 동산부터 노아 때까지를 붙여서 복원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뭐 제가 잘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제야 사가들이 연구한 것을 제 나름대로 또 연구해서 성경과 융합해서 여러 가지로 40년 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역사를 모르면 안 돼요. 에도드가 그랬잖아요. 성경 밖의 역사와 자연에서 구속의 양식을 찾았다. 역사는 3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경 역사예요. 구약사예요. 이스라엘은 주역이. 서양사는 소금인자인데 에드워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이 에드워드의 대표적으로 구속사입니다. 동양사는 아무도 성경적으로 쓴 걸 말합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동양사는 성경으로 쓰는 동양사. 그것을 제가 이 5권으로 정리했다. 동양사가 한국 상고사로 나오지 않는 한 시대의 종말은 오지 아니할 것이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당군세계는 당군조선 47년까지 다 나와요. 북부여기는 놀라지 마세요. 여기서 북부여를 없애버리고 지금 사가들 교과서 그렇게 됐습니다. 빠져버렸어요, 여러분들. 참, 이 이야기 하려면 한이 없는데 참겠습니다. 그리고 태백이사에서 고구려까지, 그러니까 환인, 황구, 환웅, 배다고, 당군, 조선, 북부여, 고구려, 발해,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고구려 밑에 땅으로는 백제와 신라가 있었죠. 큰 줄기가, 이것이 1만 년의 역사다. 환단고기의 역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환단고기에 대한 그 내용을 다 했기 때문에 학자들이 누가 이걸 지지했느냐. 첫째, 가장 인상적인 학자는 이기동 박사예요. 성균관대학교 교수였죠. 이분이 유학자거든요. 성균관이니까. 유학에 심취한 사람, 수준 높은 사람인데 환단고기를 보고 심취해버렸습니다. 말년은. 강렬하게 열정적으로 이기동 박사가, 교수가 지지했다. 그 다음에 박석재 교수, 한국천문연구원장. 이게
굉장한 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블랙홀 박사예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환단고기를 열정적으로 지지합니다. 그 다음에 임순국 박사 교수님, 경희대 교수인데 환단고기를 1980년 정신세계사에 있다가 지지 글을 썼어요. 그 다음에 고준환 박사, 경기대학교 법학과 명예교수인데 환단고기 진솔한 주장을 하는 책을 썼습니다. 참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강식 박사, 경주대학교 교수, 환단고기 속 지명 및 관직 제도를 연구했습니다. 박찬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교수, 하늘에 새긴 우리 역사, 오성치료 현상과 입증했습니다. 환단고기에 나오는 그 별자리를 지금 몇천 년 전이잖아요. 입증했어요, 이분이 별자리를. 환단고기가 진실임을 밝혀진 거죠. 이덕일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장, 이분이 한가람 문화연구소인데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워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분에게 환단고기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추정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안경전이라고 요즘 증산도 방송이 있잖아요. 상생문화연구소에서. 거기는 지금 상고사를 솔직히 증산도니까, 우상종교니까, 우상종교는 철저히 배격하되 역사적 진실 연구는 받아들여야 된다. 칼빈이 그랬잖아요. 저 이방세계도 좋은 것들은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증산도라가 하는 것이라 해서 한국 역사를 가지고 다 연구한 것은 안 본다. 그건 안 되죠. 엄청나게 그 방송, 증산도는 한국 상고사에 다 교리를 다 마쳤어요. 제가 도전이라는 책, 우리는 성경이잖아요. 근데 다 읽어봤습니다. 뭐. 터무니없어요. 120년 전에 강증상이가 와가지고 무슨 천지개벽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환단고기를 전적으로 인용합니다. 그러나 연구는 엄청나게 했습니다. 안경전이가. 그 대표로 알고 있는데. 상생방송 보면 뭐 서양, 파리, 뉴욕 몇천 명씩 모여요.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우리 환단고기 강의를 듣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최재영, 이분이 목사님이에요. 환단고기에서 희망의 빛을 보다. 통일 운동가, 우리나라 통일을 해야 된다 운동가인데 이분도 많이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신영화 교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인데 한국의 지성, 10대 지성에 들어갑니다. 고조선 국가 형성의 사이사, 환국 배달국 개성론을 긍정적으로 썼습니다. 고조선은 5대 문명이다. 이분은 그걸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계 최초의 문명을 황하 문명, 인다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 4대 문명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제일 오래된 것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렇게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 인다스 문명, 중국 황하 문명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신용화 교수는 제가 자세히 읽어봤거든요. 권책을 썼어요. 뭐라 했냐면 우리나라 고조선 문명이 황하 문명보다 앞섰다. 황하 민족은 한족, 중국 한족 북경 근처에 있는 강이에요. 황하강. 거기에서 문명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보다 앞서 만주 있잖아요. 우리 만주. 홍산 문명, 요하 문명, 그 턱, 거기에서 고조선 문명까지 같은 장소에, 이게 요한 문명과 홍산 문명과 그 다음에 고조선 문명은 똑같은 문명이에요. 요한 문명은 뭐냐?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체를 포함한 것이 요한 문명이에요. 그것은 환인 환웅 때 요한 문명이 탄생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문명이에요. 요한 문명이 이집트 문명을 낳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낳고 중국 황하 문명을 낳고 인다스 문명 4대 문명을 요한 문명이 탄생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하 문명의 최전성 때가 언제냐? 홍산 문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홍산 문명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요하 문명의 가장 마지막 때 문명이 뭐냐? 고조선 문명이에요. 고조선 문명이 놀랍도록 5지역이 있는데 4지역이 흰돌이 있는 이 아차산과 지금 한강 마주 쪽에 바로 앞에요. 선사시대 빗살문이 선사시대 유적이 있거든요. 여기 한강과 거기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남쪽까지 갔다. 4지역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흰돌 이 장소를 고수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예, 그래서 시간이 갔습니다만은 이렇게 학자들이 환단고기를 지지하고 있다. 물론 반대 학자들은 강단사가들 대부분이죠. 또 강단사가들 중에서도 찬성한 학자들이 또 많아. 최치영 박사 알죠? 최치영 박사는 서울대학교 학장도 하시고 문교부 장관도 하시고 한국 상고사 최고였잖아요. 권위자. 그 사람이 상고사에서 얼마나 지지하고 발언하는지 마지막 죽기 직전까지 환단고기 한국 상고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환단고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단고기는 1만 년의 역사가 세계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민족입니다. 그것은 환웅 7197년도에 나라가 세워졌다. 3301년 동안 지속됐다. 7대까지 있었다. 그 다음에 환웅 배당을고 18대까지 있었다. 그 다음에 당군조선 47대까지 있었다. 왕들의 이름까지 다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시대 사건들도 기록돼서 이것이 환단국이 유일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하나 있어요. 물론 규원사도 있고 다들 일부 있지만은 참 진위 논쟁 때문에 환단국의 가치가 누락됐거든요. 거기 환빠라고 요거도 먹잖아요. 강단사가들은 환단국을 연구하면 환빠하고 놀린다고 대통령이 환빠라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강단사가들도 위대하고 제야사가들도 위대하고 생각은 좀 다르지만 이제 통합을 시켜줄 걸로 확신하고 성경은 들이대야 돼요. 성경과 그 한국 상고사를 융합하면요 손들어 버려요. 성경은 최고의 진리고 역사책이고 과학책이고 철학책이고 구원의 책이고 신학책이고 성경만큼 이렇게 위대한 책이 어디가 있습니까? 목사님들이요, 성도들이요. 성경을 우리가 손에 쥐었다는 것은 이 세상을 얻는 것보다 더 축복이에요. 우리는 마음이 점점 완하게 해서 이 축복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저는 성경에서 이 5권의 한국 상고사를 복원시켰습니다. 10가지 성경 구절이 한국 상고사에 뚜렷하게 나타나고 일치시켜서 1만 년 역사를 성경이 입증한다. 환단고기를 성경이 입증한다. 5권의 책을 썼습니다. 이제 내일 환단고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 배고플 때 있었잖아요. 보릿고기도 있었잖아요. 우리는 초가집에 살았잖아요. 지금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잘 살아요. 너무 잘 살아서 마음의 병이에요. 풍요병에 걸려 있어요. 우리가 감사하고 한국 중심시대가 지금 서서히 오고 있다. 우리의 사명, 하나님의 계획을 목숨 바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단고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틀림없습니다. 1만 년 역사,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 한국 시대, 한국을 쓰신다는 놀라운 선언임을 믿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